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공유지 비극을 극복하는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의 원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의 해양 쓰레기 중에 많은 양을 차지하는 양식장 부표 쓰레기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의 진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엘리너 오스트롬은 공유지 비극의 극복 방안이 제도의 진화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제도는 제도주의자들이 말하는 게임의 규칙을 말합니다. 즉, 공공재를 개인들이 이익 극대화 경쟁에 그냥 맡겨버리면 공유지 비극이 발생해서 공공재가 고갈되기 때문에 공공재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규칙을 만들면 공유지 비극이 극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규칙은 누가 어떻게 만들까요? 규칙이나 법에 대해 얘기할 때 마치 법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규칙 제정의 주체에 대해 전혀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사회에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규칙은 누군가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법률뿐만 아니라 문화나 도덕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제도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공공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서로 신뢰하면서 조금씩 천천히 그 공공재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 대화함으로써 만들어집니다. 어떤 경우엔 그런 대화가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또 그 대화의 결과로 만들어진 약속이 공식적인 법률이 아닌 문화적 관습이나 종교적 계율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조차 잊혀지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문제나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들도 이렇게 천천히 한국 사회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미 국제협약이나 법률, 조례, 공식적인 규칙이 있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공재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사람들이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문화적으로 혹은 사고방식이나 행동의 양식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단단히 자리 잡아야 합니다. 먼저 양식장에서 부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부표를 많이 사용하는 양식업은 김, 굴, 멍게 등입니다. 여기서 부표란 물 위에 띄우는 표식을 말합니다. 부표라는 말 이외에 부자라는 말도 씁니다. 부자는 물 위에 띄우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표식을 위한다기보다 시설물을 물에 띄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므로 부표라는 말보다 부자라는 말이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에서는 두 단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김을 보면 김은 원래 바위 등에 붙어서 살아가는 부착 생물입니다. 이것을 기르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사람들은 갯벌에 나무 발둑을 받고 그 사이에 밧줄을 걸어 거기에서 김을 기르는 지주식 양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초부터 대나무 또는 플라스틱 막대기 양쪽에 스티로폼 부표를 묶어 바다에 띄운 다음 그 아래에서 김을 기르는 부유식 김 양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유식 김 양식을 개발한 결과 이제 한국의 김 양식업은 연간 수출액만 1조 원이 넘고 전 세계의 70%를 한국이 생산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 양식을 하는 도구는 플라스틱 막대기에 스티로폼 부표를 묶어 놓아서 바다 위에 떠 있기 때문에 태풍 등에 유실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부표만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묶어 놓은 플라스틱 막대기와 함께 전체 시설이 파손되기도 합니다. 이런 유실을 막기 위해 어업인들은 태풍이 오기 전에 양식 시설물을 육상으로 옮기기도 하지만
그 작업이 너무 힘들고 그 과정에서 김에 손상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마저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굴과 멍게 양식도 비슷합니다. 1970년대까지는 뗏목처럼 사각형 모양으로 틀을 만들어 그 아래에서 굴이나 멍게를 키우는 뗏목식 양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초반부터 스티로폼 부자가 싸게 생산되면서 긴 밧줄에 스티로폼 부자를 묶어서 바다에 띄우고 그 밧줄 아래로 또 다른 밧줄을 묶어 그 밧줄에서 굴이나 멍게를 키우는 수하식 양식 방법이 보편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수하식 양식의 경우에도 스티로폼 부자를 단순히 밧줄로 묶어놓은 방식이기 때문에 태풍이 부는 경우 묶어놓은 부자만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남이나 경남 해안에 가보면 지금도 하얀색 스티로폼 부자가 줄을 지어 바다에 떠 있는 풍경을 쉽게 볼 수 있고, 또 바닷가 구석진 곳에는 떨어져 나온 스티로폼 부자가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 스티로폼 부자가 양식장에서 떨어져 나가 쓰레기로 변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 통영 곳곳의 해변에서 쓰레기를 조사했더니 대형 쓰레기 중 75%와 소형 쓰레기 중 98%가 스티로폼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소형 쓰레기란 1mm에서 25mm 크기의 쓰레기를 말합니다. 특히 스티로폼은 플라스틱에 공기를 넣어 부풀려서 만들기 때문에 잘게 부서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경우 자갈 해변의 틈새에 스티로폼 조각이 가득 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변 쓰레기 중 스티로폼 부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현장 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게 됨에 따라 스티로폼 폐부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국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스티로폼 부자가 잘 부서져서 미세 플라스틱 쓰레기를 만든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옴에 따라 맨 처음 나온 정책이 고밀도 부자 지원 정책입니다. 밀도가 낮을수록 강도도 낮아서 더 잘 부서집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부자의 밀도 기준을 정해놓고 그 이상의 고밀도의 부자만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어떤 부자를 쓸지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정부가 고밀도 부자만을 쓰라고 어민들에게 강제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저밀도 부자 대신 고밀도 부자를 어민들이 구입할 경우 그 가격 차이만큼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일종의 행동에 대해 상금을 주는 제도를 응용한 것입니다. 이런 고밀도 부자 지원 정책은 정부가 세운 제1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밀도 부자의 기준이 0.02g 세제곱센티미터이었기 때문에 이는 98%를 공기로 채우고 2%만 플라스틱 원료를 넣는 것을 뜻합니다. 즉, 고밀도라 하더라도 여전히 잘 부서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 후 고밀도 부자가 아니라 친환경 부자를 보급하는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정부가 정한 친환경 부자는 잘 깨어지지 않아서 미세 플라스틱을 만드는 문제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고밀도 부자나 친환경 부자의 경우 처음에는 그것을 보급만 했지 회수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은 여전히 부자가 태풍에 떠내려가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친환경 부자에 대한 구입 보조금을 어민들에게 지급하는 대신 새로 구입하는 부자의 개수만큼 기존에 사용하던 폐부자를 반납하라는 회수 의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폐부자 의무 회수 제도는
폐부자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폐어구 수매 사업과 회수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스티로폼 부자가 아니라 어망을 관리하기 위해 기획되었는데 이후 부자 부분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어민들이 조업 중에 그물을 올렸는데 물고기가 아닌 쓰레기를 건져 올리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린 쓰레기를 다시 바다에 버리지 말고 그대로 육지로 가져오면 정부가 이것을 구매해 주는 사업이 수매 사업입니다. 회수 지원 사업은 이와 비슷하게 어민 본인이 사용하던 어구를 바다에 버리지 말고 육상으로 가져올 경우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오염을 시킨 사람이 오염에 의해 초래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환경관리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오염자 부담 원칙입니다. 폐어구 수매 사업과 회수 지원 사업은 이런 오염자 부담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어민들이 본인이 버린 쓰레기를 본인이 끌어올린 척 속여서 정부에 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오염자 부담 원칙보다 수혜자 부담 원칙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 해양 쓰레기처럼 오염자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오염 행위를 감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엔 차라리 어민들의 해양 쓰레기 발생 예방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수혜자, 즉 국민 전체가 세금을 들여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양식장 부표 관리 제도의 진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양식장 부표 관리 제도의 진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